자, 여러분, 다음 강의 한글 맞춤법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9항 있고 그다음에 20항이 있네요. 그죠? 예, 이거 29항부터는 이제 다시 교과서 범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그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이것들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대요.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 적어야 됩니다. 발음 똑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뭐긴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변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다에 이가 붙어서 길이, 먹다에 이가 붙어서 먹이. 이거 어디서 많이 공부했죠? 앞에서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만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더 깊이 파는 것은 무의미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문제 너무 과도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공부는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렇구나라고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다만 덜했군요. 죄송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음이 붙었는데 믿다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밝혀 적는 거예요. 발음은 원래 믿음이거든요. 믿음. 웃음이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암이 아니고 발음이 암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다에서 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미음을 붙여놓고 원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가 있는데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 도리가 있는데 이거 뭐야? 돌다예요, 돌다. 목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돌다 보니까 목 도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돌다의 의미가 많지 않잖아요.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걸다거든요. 이 농촌에서 저기 뭐냐 그 네, 이 걸다는 그 농촌에서 어떤 그 양분을 먹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분이 많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뜻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뜻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걸음이 아니라 걸음으로 그냥 표시해 버립니다.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놀다에서 왔는데 플레이 그죠? 그런데 이 노름은 사실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다의 의미에서 조금 더 퇴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멀어졌다고 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뭐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이거 예시만 알고 이게 어디서 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도리는 돌다. 걸음은 걸음은 걸음. 걸다. 아유 헷갈려 죽겠네요. 그다음에 노름은 놀다에서 왔다.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형을 다 밝혀 적죠. 왜? 같이 그죠? 만희 많이가 되죠. 예. 이키 그죠? 저기 거센 소리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같다. 그다음에 저기 많다, 읽다. 뭐 여기서 왔으니까요. 근데 붙임 보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막다에서 마개가 됐죠. 근데 이게 뜻에서 멀어졌다가 없네요 보니까. 없으면 없습니다. 아무튼 마중은 맞다에서 왔는데 마중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덤은 묻엄에서 무덤이 됐고 잣우가 자주가 됐고 붙어가 붙어가 부터가 됐습니다. 이런 거구나. 확인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 20항. 그래서 이런 거는 명사가 보존이 안 됐다. 명사로 바뀌면서 이 동사형용사의 보존이 안 됐다. 그러나 위에 거는 됐다. 이, 많이, 기 같은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항 봅시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무조건 밝혀 적어야 되는데 곧 명사 합쳐서 부사. 집 명사 합쳐서 부사. 바둑 플러스 명사 플러스 이 그죠?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데요. 이 위에 거 20항에서의 예외 케이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 플러스 아지예요. 근데 이걸 바가지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 잎하고 아리가 있는데 이파리로 부르죠. 집웅을 지붕으로 부르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네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네. 그죠? 끄트머리 끝하고 음머리죠. 이런 것들은 앞
앞에 명사 뒤에 전미사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줬지 않아요. 예. 이런 전미사는 결합한 어근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위에 거는 집집이 같은 경우는 보존이 되고 아래 거는 보존이 안 됐으므로 곳곳이는 20항에 해당하고 끄트머리는 20항의 붙임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했던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조항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 조항이 없더라도 붙여 써서 있을 때 그것을 띄어쓰기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배운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 됐을 때 조사를 그냥 붙여 쓰면 돼요. 다. 예.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그냥 다 붙여 쓰면 돼요. 무조건. 그 다음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명사는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이게 의존 형태소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립명사 같은 명사 기능을 하면 단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앞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죠? 그러니까 명사인데 명사에서 띄었어야 하지만 얘는 앞말이 없으니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은 띄고 것.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의존명사예요. 할 띄고 수가 뭐예요? 의존명사. 먹을 만큼. 만큼이 뭐예요? 의존명사. 줄잘 치고 있죠? 말하고자 하면 의존명사. 4개 의존명사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띄시면 돼요. 이거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쓸 때. 그랬을 때 이제 요것도 나오는 거예요. 뿐. 뭐예요? 전미사죠. 왜죠? 뭔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르죠? 선생님 아까 의존명사 배우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떴어요? 왜 뜬금없이 이게 떴냐면 다시 한 번만 꼼꼼하게 볼게요. 여기에 지금 의존명사 띄어쓴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이 내리네요. 예. 그런데 얘는 의존명사가 아닌 케이스도 있고 의존명사인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여놨어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뿌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 전미사로 쓰여요. 그러면 이건 앞말에 붙였어요. 남자뿐이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관형사형을 뒤에서 따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건 의존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있고 아닌 케이스 조사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옷을 띄고 뿐이다. 갈 띄고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아시겠죠? 그 다음 대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얘는 그냥 일반 조사예요. 오무대로 법대로 약속대로. 그런데 이와 같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와 같은 케이스. 이게 정확하게 의존명사네요. 그죠? 그와 같이라는 뜻. 약속한 띄고 대로. 아는 띄고 대로. 너무 어렵죠? 근데 그래서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선생님 이거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요? 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법대로. 그런데 그와 같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으면 약속한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단어인지 일반 단어인지 아니면 특수 단어인 조사인지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보세요. 비슷한 정도로 너만큼. 그죠? 그러면 비교격 조사. 비교격은 참 영어군요. 비교하는 조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앞말에 붙였어요. 용연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의 실컷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써요. 그만큼 먹어라. 이해 가시죠? 먹을 만큼, 노력한 만큼 먹어라. 이럴 땐 띄어 쓰는 겁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이거 예시를 좀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지는 진짜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런 식으로 헷갈려요. 보세요. 어미 은지, 를 지의 일부. 일 때는 앞말에 붙였어요. 일반 예예요. 큰지 작은지, 알고 있는지, 먹을지 이런 거요. 먹을지 이거 어렵죠. 그 다음 용연의 관형사형 뒤에서 관형사형? 을는 뭐 이런 거구나. 경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이 나타나면 지는 띄었어야 돼요. 떠난 시간, 지, 그죠? 도착한 그 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지는 다 어미예요. 그런데 가끔씩 의존명사가 있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시간을 나타낼 때 의존명사가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구분이 의미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흐름에 따라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용언의 관용사 뒤에는 무조건 띄어쓰기다. 이거 안 돼요. 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겠죠? 시간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이걸 단위명사라고 하는데 얘도 결국 의존명사예요. 결국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개, 차, 열, 대, 소환, 마리, 신발 새, 켤레, 집 한, 채,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단위가 앞에 있으면 뒤에 거는 띄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허용이지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죠? 허용이에요, 허용. 봐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칙은 어떻게 쓰면 돼요? 무조건 년. 년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시, 분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띄어쓰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안 지켰을 때 이거는 허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건 이것도 의존명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건 어때요? 아이고 저 글씨를 못 쓰겠네요. 셋째는 어때요? 띄었어야 될까요? 안 띄었어야 될까요? 안 띄었습니다. 그럼 뭘 띄었어요? 이거를 띄었어야 됩니다. 왜? 셋째는 이거는 수사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예시들은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조항을 외우는 것보단 이게 이래서 이렇게 적용되는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법이 끝났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모두 1시간 정도가 더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은 친구, 1시간 정도 현장 강의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요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장장 긴 강의 30분 넘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습 잘 하시고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다 가져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